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뭔가 좀 잘 달리고 있는데도 석연찮은 구간이 좀 있었던 그런 요즘 경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큰 허들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이 뭔지 모를 FOMC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잘 달리는 경기장 분위기를 보면서도 그래도 하면서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그리고 또 매의 발톱이 아닌 비둘기의 날개를 폈다라는 세간의 시각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도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뭘 봐야 될까요? 2월 경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선수들 잘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지, 경기에서 승리하려면은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이 공격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를 또 저희가 준비해 놓은 8명의 선수와 좀 비교하면서 보시는 재미 1시간 동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에서는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어요. 도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활기차게 오늘 경기 분위기 꾸려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갈지 8강 라인업 보고 오시죠. 네, 오늘 8강 라인업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좀 경기장 위에 많은 선수들이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자칫 가려질 만한 선수들, 뭐 덩치가 큰 선수, 작은 선수 골고루 일단은 좀 기용을 해봤고요. 8명의 선수 라인업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좀 체급이 있는 네임드 선수 1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컨퍼런스 콜 있었을 당시에 그때 한번 크게 밀렸다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이틀 지나고 나니까 별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제자를 잘 찾아가고 있고 지금도 저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경기에서도 주전 선수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네이버입니다. 네카오라고 싸잡아서 이 경기장에서 지탄을 받던 선수죠. 네이버 카카오. 하지만은 올해 들어서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벤치 기간 동안에 절치부설심해서인지 이제 이번 해에는 뭔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 상당하고요. 앞서서 이상형 월드컵 함께 했을 때도 또 세간의 시선이 바뀐 부분을 느껴볼 수가 있었죠. 1라운드 삼성전자 대 네이버입니다. 2라운드는 리오프닝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있고요. 콘텐츠 쪽에 캐리소프트. 2라운드 리오프닝 대전입니다. 3라운드는 메타버스입니다. 삼성전자도 메타버스에 진출을 하죠. 여기에다가 퀄컴 등 빅테크 업체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뉴스들 연일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2월 1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신형 휴대폰을 공개를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핸드셋 부품주들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나무가는 이 두 가지 재료의 접점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트는 이번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관련 뉴스의 대표적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경기 관심 받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대전 3라운드 맥스트 대 나무가입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 태양광의 오샤이, 제약바이오의 알테오젠, 이 두 선수가 속해 있는 선수군들 모두 다 사실 이 경기에서 뚜렷하게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제약바이오 선수들 알게 모르게 한두 선수씩 요즘 경기에 좀 얼굴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알테오젠 현재 10%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이 강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는 미국에서 태양광 요즘 꽤 괜찮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태양광 내에서도 선수별로 상당히 흐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샤이 오늘 4라운드에서 함께 뛰는 선수, 4라운드 오샤이 대 알테오젠의 대결입니다. 네, 대진표는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저희는 경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경기에서 이제 FOMC가 지났으니까 이 부분을 안 짚어보고 갈 수가 없죠. 두 분은 어떻게 좀 보셨을지.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예. FOMC 좀 어떻게 보셨어요? FOMC는 뭐 이제 예상치만큼 했죠. 예상치만큼 나왔고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은 안 한 건 아니지만 원래 하던 정도로 했어요. 요번에 자기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말하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거 말도 안 된다 막 이래야 되는데 네. 말은 된다 정도로 이제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파월도 어느 정도는 좀 속으로는 뭐 그리고 어제 뭐 디스인플레이션인가요? 맞아요. 그 표현이 예, 나왔죠. 그 표현이 좀 나왔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호를 좀 했던 것 같고 어제 이제 선물 시장 보면은 올해 11월, 12월 달에 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들이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2달 동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너무 지겹도록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흐름이 바뀌었다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흐름이 바뀐 이후로 FOMC까지도 우리가 딛고 올라섰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앞으로 갈 텐데 이번에 시장이 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동안에 금리 인상 피해주였던 성장주 기술주들이 계속 우위를 점할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어제도 좋았고 다우는 조금 정체될 수가 있어요. 네. 에너지 관련주들 이제 조금 움직이기 좀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더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좀 기맞추기성 반등이 더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나스닥 목표로 본다면은 12,800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거기까지 가는데 직진만 하기는 않겠죠. 뭔가 좀 이렇게 왔다가 등락을 좀 하면서 갈 것 같고, 그 정도까지 간 이후에는 또 이제 박스권 상단이 아마 그쯤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 또 박스권을 또 달려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조정을 좀 들어왔다가 또 올랐다 하는 형태가 아마 될 것 같고, 요번에 이제 박스권 상단 타진을 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거다. 그래서 12,8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증시는요? 그 나스닥 분위기 따라서 동일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나스닥 계신 가는 거죠? 동안에는 우리도 코스닥 우위로 계속해가지고 코스닥 쪽에서 좋게 갈 거고 코스피도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 코스닥만큼 그렇게 선전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코스피에 상방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시장에서 사람들이 좀 예측을 했었던 부분은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파월이 사실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하는 부분 다들 기대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월이 워낙에 물가를 2%대로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이 물가 수준에서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를 할까? 금리 중단까지 이야기를 할까?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이 여태까지 계속적인 이 매파적이고 강경한 태도에서 약간은 태도를 이제 좀 중립적으로 그러면서 이 비둘기적으로 가능성을 열어주는 부분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진행이 됐잖아요.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위축을 시켰지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좀 내비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시장이 원했던 시나리오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의 데이터가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3월까지 데이터 보고 그 다음에 이 금리 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 목표치를 정하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앞으로 이 물가라든지 혹은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조금 낮아져 오다가 추가적으로 더 낮은 수치가 나타나게 된다면 분명하게 연준은 이제는 금리 인하나 혹은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을 더 넓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달부터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약간의 반등하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인 태도로 3월 FOMC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데이터 결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연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제 분명하게는 많이 바라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시장은 분명하게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최근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아마 상한선이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2,500선이 계속 주요한 매물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큰 상승은 어려울 것 같고 한 2,550선 정도 그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는 약간은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기술주와 성장주는 굉장히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술주와 성장주의 불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연준에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네. 기술주와 성장주가 굉장히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1월 달과 비슷하게 순환매를 좀 준비를 하면서 기술주와 성장주, 코스닥 위주의 이런 종목들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이 의견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성장주가 좀
좀 대응하기 좋은 장세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시장 전반에 있어서는 업사이드를 좀 열어놓습니다. 3월달 FOMC는 3월 22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그 기간 동안에 경제지표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이것이 숙제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에 대해서는 긍정론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선수들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1라운드 보시죠. 1라운드는 네임드 선수, 삼성전자 대 네이버 이렇게 대형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1라운드 벌써부터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삼성전자랑 네이버가 붙는데 네이버 선택하시는 분도 있나요? 하셨는데 그 밑에 저요!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네이버는 검색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확실히 좀 굵직한 선수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예, 저는 네이버 골랐습니다. 네이버. 저도 네이버입니다. 두 분 모두 다 네이버를 골라주셨어요. 네이버는 요즘에 이상형 월드컵 나오면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거의 뭐 결승전인가요? 그 근처까지 올라갔던, 그리고 예전에 네이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절레절레 하신 분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들 좋게 보시더라고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네이버가 삼성전자보다 이게 낫다. 어떤 점인가요? 이제 네이버의 족쇄가 어느 정도 풀렸어요. 어, 예,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 이 자체가 사실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호재거리가 됩니다. 그 자체 내에 어떤 성장성이나 뭐 그 종목이 가진 어떤 뭐 호불호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시장 환경 자체가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네이버의 뭐 사업 환경이야 네이버가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또 요즘에 뭐 핫한 뭐 메타버스, AI, 로봇 이런 거 얘기하면은 사실은 네이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시장 환경이 좋아지고 애널리스트들이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좀 긍정적으로 쓰기만 하려면 쓸 재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인데 시장 환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한 리포트를 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그러면은 왜 안 골랐느냐? 네.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뭐 안 갈 종목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뭐 삼성 근데 뭐 어느 회사가 돈 더 많이 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골라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단기 구간을 놓고 봤을 적에 어느 종목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이걸 물어본다면은 네이버라는 뜻이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장주 환경이 전개되는 초기예요. 지금 그동안 그 족쇄가 좀 굴레가 있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을 적에는 성장주들이 더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이 좀 붙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펀드 매니저들도 좀 고르는데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은 네이버 쪽으로 조금 더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쪽을 좀 골랐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렇게 대진을 구성할 때 어떤 기업이 더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그 속에는 현재 주가도 같이 녹여내서 보셔야 됩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많이 오른 기업, 그렇지 않은 기업들. 그래서 신규수 전문가님도 네이버가 지금 갈 자리가 더 있다. 어떤 종목이 수익을 더 잘 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꿔 말하면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김영 전문가님도 네이버. 저도 완전히 같은 관점인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곧 실적 발표가 되잖아요, 네이버가. 그러면서 아마 뭐 예상했던 수준으로 이제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뭐 큰 폭의 성장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시장 환경 자체가 네이버나 카카오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역시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서 연준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좋았었는데 분위기를 살짝 이쪽으로 넘겨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당분간 좀 눌리면서 모을 만한 기회를 줬다가 이제 1분기 정도 지나갈 때 공급 과잉 현상이 점차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한다.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다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잡을 수 없는 구간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지금 현재 이 눌리는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눌림 구간에서 이제 모아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탄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분기 정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이 좋은 이야기들, 재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 메모리 업황 회복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갈 때까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워낙에 이제 시장 환경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실적이 좋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시장 환경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올라와주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환경이 당장에 유리한 쪽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네이버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좋은 주식을 두 분은 나란히 골라주셨어요. 더 수익을 잘 내줄, 단기로 봤을 때 더 수익을 잘 내줄 종목 네이버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게시판의 분위기는 사실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왔을까요? 삼성전자 대 네이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근소한 차이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지도가 약간 더 높습니다. 55%의 지지를 받았는데 두 분이 나란히 네이버를 골라주셔서 아쉽게도 다음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하는 삼성전자는 저희가 좀 가격 전략만 세워드릴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삼성전자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삼성전자 가격 전략은 제가 어차피 삼성전자를 투자하신다는 건 단기 투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으로 보고요. 8만 원 잡았습니다. 8만 원이요? 네. 그래서 장기로 본다라는 가정하에 삼성전자 8만 원 정도까지 내년 상반기 정도 한 1년 정도 진드간이 들고 계신다면은 8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은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선수, 화장품 쪽에 아모레퍼시픽 콘텐츠에 캐리소프트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할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먼저 골라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캐리소프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이 시간에 김영일 전문가님은 늘 리오프닝 그리고 엔터 콘텐츠 너무 강조해 주시잖아요. 캐리소프트 그리고 예, 저는 캐리소프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리소프트요. 마치 저는 아모레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두 분 나란히 사실은 대표적으로 올해 이 엔터 콘텐츠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두 분이세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급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컨텐츠 쪽으로 전체적으로 수급이 슬슬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OTT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웹툰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수급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단 캐리스포트뿐만 아니라 뭐 핑거스토리라든지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SAMG 엔터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 쪽으로 완전히 수급이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직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이 이대로 끝이 아니겠구나. 저는 다음 주까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리오프닝 쪽의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거는 저는 이 콘텐츠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는 맞죠. 계속적으로 작년에 사실 중국에 대한 시장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4분기에 굉장히 좀 잘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국 시장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장품주들, 아모레퍼시픽을 포함을 해서 화장품주들은 분명하게 실적 개선도가 확연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또 코로나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중국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의 스탠스는 기업도 가게도 돈 많이 쓰겠다거든요. 돈 많이 쓰면서 이제 내수 경제 살리고 그 다음에 뭐 민간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다 지원하면서 산업도 완전히 살리겠다 이러한 네. 이제 스탠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장품 쪽도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지금 현재 이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 오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이전 매물대에 어느 정도 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캐리소프트는 지금 현재 컨텐츠 쪽이 이제서야 전 수급이 돌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짝의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컨텐츠 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캐리소프트도 다시 한번 크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컨텐츠 쪽 아직까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캐리소프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엔터 콘텐츠는 뭐 영화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준비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고 게임이랑 마찬가지로 딱 공개를 하면은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캐리어 슈퍼콜라는 이미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통 일반적으로 이 OTT 쪽인 하면은 이 텐트폴에 대한 이 대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은 약간은 궤를 달리해서
결론적으로 대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매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심리, 투심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캐리소프트가 또 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 약간은 궤를 다르게 지금 현재 네. 리오프닝이 어떻게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일단은 그 둘 다 보면은 그 중국에 일단 기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고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더 기간을 늘리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자 발급이 재개되면은 네.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일단 둘 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둘 다 괜찮은데 그러면은 비자 발급이 재개가 딱 됐었다고 할 때 또 중국발 모멘텀이 한 번씩 더 붙을 때 더 강하게 튀어오를 종목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아모레보다는 캐리 쪽이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장품 쪽은 이번에 이제 중국발 모멘텀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제 한 파동 정도 더 올라가면 화장품들은 단기 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화장품 쪽에는 물론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을 거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가지만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은 한 5년 전보다 화장품 쪽이 그러면은 잠재력이 지금도 더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는 위쪽이 좀 제한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이제 모멘텀이 같이 걸린다면은 캐리 네. 쪽이 좀 갈 것 같고 또 이제 캐리 쪽이 보면은 내세울 만한 뭔가 재료들이 네. 묻어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이번에 이제 MMM이라는 뮤직 엔터테인먼트 소셜 앱이 있거든요. 이쪽이 이제 블록체인 하고 있는데 이쪽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지금 캐리와 친구들 그 IP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음악도 만들고 콘텐츠도 만들고 NFT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캐리 소프트라는 데가 캐리 소프트라는 데 자체가 이제 그 게임 회사 그 멘티스쿨하고 있어요. 네네. 그 회사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캐리버스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 회사 기술이 있고 또 이 회사의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뮤직앱하고도 같이 전략 제휴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근데 그렇게 해놓고 뭔가 내용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강력한 컨텐츠인 캐리와 친구들이라는 IP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너무 있다는 많다. 부분에서 뭔가 주가를 더 부양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에서 이쪽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두 다 캐리소프트를 골라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 오늘 시세가 좋아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제 경기 마치고 나서 성적표를 내놨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오늘 경기 8%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하루 전으로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은 LG생활건강은 어닝 쇼크라고 해서 이 실적 발표하고 당일에 한 10%가량의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화장품의 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4분기 성적이 왜 이렇게 엇갈린 건가요?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세밀하게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코멘트해 아모레퍼시픽, 주실 만한- LG 생활건강까지는 저도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어찌됐든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이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해외 쪽의 매출을 굉장히 조금 잘 끌어왔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그렇다고.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화장품 쪽은 중국 제외하고 다른 이제 나라들의 어떻게 네. 또 이제 전략들을 잘 펼쳐 나갔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였는데 아모레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고 가장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워낙에 화장품 하면 중국만 봤었는데 이제 각 국가별로도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잘 대응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또 김영일 전문가님 코멘트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도 두 분이 의견을 모아 캐리소프트를 다음 4강 진출시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두 분의 마음이 계속 조금씩 엇나가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더 높았고요. 5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캐리소프트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아모레퍼시픽은 떨어졌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16만 5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 5천 원, 이 가격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지금 15만 2,400원이거든요. 다음 매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고 거의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목표가
매물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16만 5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즈비츠님께서 LG생활건강은 아무래도 이 화장품 쪽보다도 다른 쪽으로 뭐 치약이라든지 이런 쪽 샴푸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저희 2라운드 저희 진행해 봤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콜라 가격도 올렸죠, 최근에. LG생활건강에서 하잖아요. 콜라 가격이 올렸더라고요, 네. 또. 요건 여담입니다, 그냥. 다른 나라는 싼데 저희 나라 너무 우리나라 너무 비싸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콜라를 먹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여담입니다. 네. 생필품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는 콜라 얘기해 주시길래 그 캐리어 슈퍼콜라잖아요. 그래서 그 콜라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 네. 순간 헷갈렸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라운드 마무리 짓습니다.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3라운드 대결은 맥스트 대 나무가 관심 많으시죠? 메타버스 AI 관련된 재료들이 연일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선수 가운데서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도 함께 골라주세요.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예, 저는 맥스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맥스트 그리고요 저는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이번에는 두 분이 조금은 다른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 신규수 전문가님 맥스트가 좀 더 나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직 주가가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네. 나무가는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러니까 맥스트하고 나무가하고 이제 공통적인 거는 XR 기기 쪽으로 뭔가 하고 있고, 맥스트가 나무가가 안 하는 거 하고 있는 거는 이제 XR 기기 중에서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쪽에 특히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일을 실제로 이제 그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무가는 XR 쪽이랑 이제 엮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3D 카메라 쪽이죠. 3D 카메라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테레오로 이렇게 양쪽 봐가지고 3D 하는 게 있고, TOF라고 해서 이제 레이저 쏴가지고 하는 게 있고, SL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이 또 있는데, 이걸 다 가진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나무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XR 기기 쪽으로 그게 나오게 된다면 공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네. 예, 들어갈 거다 했는데, 근데 나무가는 이번에 또 삼성전자 신규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도 받으면서 먼저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팩이 끝났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모멘텀 소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들고, 넥스트는 뭐 요즘에 뭐 애플에서 MR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혼합현실 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예, 그런 것들 기기가 나오고, 또 삼성전자도 거기에 또 이제 가세를 하겠다라고 그러고, 구글 퀄컴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구글하고 퀄컴도 결국에는 진입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초반이 아닌가. 예, 그래서 좀 아직도 위쪽으로 좀 룸이 맥스트 쪽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무가는 많이 갔고 맥스트는 덜 갔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영 전문가님. 맥스트는 약간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같고, 나무가는 이제 3D 카메라라는 모멘텀인 것 같은데, 네. 이번 이제 삼성과 퀄컴과 구글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넥스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CES였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맥스버스라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도 이제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력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확연하게 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또 이 메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 전망치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하는 이러한 이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에 삼성의 이러한 또 입김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타버스가 새롭게 또 이 2월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저는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약간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약간은 이제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좀 눌림폭이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이제 눌림폭이 생길 것 같아서,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에서 어느 정도 눌림 구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의 상승은 갤럭시 S23의 언팩 행사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울트라 쪽에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매물 구간에 오늘 부딪혀서 윗꼬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물량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워낙에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이 중국이 다시 한번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다시 증가를 하고 결론적으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수요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는 이 바닥을 짚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더 이 실적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맥스트는 완전히 이제 이 테마성으로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무가가 뛰어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무가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은 사실 많이 오른 종목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신고가 종목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나무가를 골라주신 이유는 나무가가 업사이드가 꽤 그래도 남아있는 자리다 여전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아직 완전히 신고가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구간을 보게 되면은 한 2차례 정도의 파동이 단기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매물 구간 내에 있고 저는 아직까지 저 매물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간에 또 앞선 매물을 소화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또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도 이 나무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고점 정도까지만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조금은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덜 오른 것 같아서라고 맥스트를 골라주셨고, 김영일 전문가는 그래도 숫자로 좀 보여주고 있는 나무가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다음 라운드 대진이 만들어집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대결, 그 결과는요? 네, 맥스트입니다. 맥스트 다음 라운드 올라가는데 52%의 지지. 오늘은 이 대진이 엇비슷하게 여러분들을 다소 좀 고민하게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계속해서 별로 안 납니다. 2%포인트 혹은 3%포인트 한두 표 차이로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맥스트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가를 골라주신 김영일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정고점 18,500원 구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500원 전고점까지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게시판에서도 나무가 거의 다 간 것 같은데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접전이네요. 이렇게 계속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나무가 직전 고점 부근까지 보자 이렇게 짧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약간은 좀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보지 못했던 두 선수의 대결 4라운드 OCI 대 알테오젠입니다. 일단 현재 성적은 좋습니다. OCI가 지금 한 4% 정도 오르고요. 알테오젠은 그 사이 고점이 더 높아지네요. 지금 11%까지 양봉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뭐 알테오젠 무슨 재료 있을까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두 분 먼저 골라주시죠. 신기수 전문가님. 알테오젠 골랐어요. 알테오젠. 저도 알테오젠입니다. 오, 두 분이 모두 다 알테오젠을 골라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이 선수 잘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나온 뉴스로는 식약처의 히알루론산 관련된 이제 통증 완화 치료제 그거 아마 품목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가 있고 오늘 올라가는 거 아마 그것 때문에 갈 것 같고요. 근데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지금 머크사 쪽에 기술 이전한 걸 갖고 머크사가 지금 키트로다 SC 임상하고 있는데 이게 임상 3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것과 이제 또 굉장히 저는 이 모멘텀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테오젠이 일단 가고 있는데 만약에 머크사의 키트로다 SC 임상 3상이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알테오젠은 논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가 걱정이었냐면은 네. 머크사에서 이게 비소폐암 쪽인데요. 머크사에서 원래 하던 비소폐암 쪽에 약품이 있어요. 네. 그 약물이 지금 개발 중인데 걔가 개발돼 버리면은 이거 갖고 하는 거는 잠식을 해버리니까 네. 별로 아니겠는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좀 달라요. 예, 두 개가 이제 다르고 특히 이제 머크사에서 원래 하던 부분은 그 점유율이 상당히 매출 점유율도 상당히 좀 작고 머크사 내에서도 비중을 좀 덜 주는 예, 이제 그런 이제 약물로 밝혀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는 거의 지워졌다 보이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저렇게 많이 빠질 때 그 얘기 돌면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어찌 보면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주가가 되돌림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심리가 좀 돌리고 있다고 봐요. 뭔가 성장주에 또 이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어제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오늘 좀 쉬고 있지만, 근데 셀트리온도 지금 매물대를 넘은 이후에 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도 저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대장주들 움직이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좀 돌 거기 때문에 환경도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OCI는 오늘 이제 뭐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좀 제일 걸리는 게 이제 5월달에 분할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올라가더라도 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상승폭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약 바이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신기수 전문가도 이제 제약 바이오 조금씩 좀 매개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 플러스 알파로 알테오젠의 두 가지 호재 짚어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이 분위기가 슬슬 이제 전환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케어젠도 그렇고, 최근에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또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는 슬슬 이제 분위기가 좀 변환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나온 이슈에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통증 완화제 테르가제거든요. 이제 테르가제가 이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이 히알루로니다제, 요거를 이제 성분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나오는 거고, 네. 이제 다른 경쟁사는 모두 다 이제 동물한테 뽑아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20분의 1 수준이고, 아. 그러면서 생산성은 압도적으로 훨씬 뛰어나면서 하반기부터 이러면 시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확연하게 이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이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품목 허가까지 받고 그러면 하반기 늦으면은 내년 초에 이제 시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타 경쟁사 대비 부작용은 압도적으로 적은데 생산성은 훨씬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실적에 대해서 크게 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굉장히 좋은 호재가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속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호재까지 더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알테오젠은 지금 현재 주가가 오히려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호재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대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OCI는 사실 최근에 나올 때마다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적 분할도 인적 분할이거니와 그다음에 폴리실리콘도 지금 이제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에서는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투자를 아예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폴리실리콘은 중국에서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그냥 공급받아서 쓰는 게 더 이득이겠다라고 하면서 네. 생산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은 공급 과잉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번에 가격 급등이 나온 부분이 과연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까 생각이 돼서 오시안의 또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또 5월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력도를 크게 느끼기는 어렵다라는 점. 알테오젠은 주가가 쭉쭉쭉 이전 매물대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OCI는 과연 지금 현재 단기적인 매물대조차도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알테오젠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호재가 확실하게 있는 알테오젠 쪽으로 이 한 표씩 주셨어요. 다음 라운드 알테오젠이 올라가고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알테오젠이 조금 더 많습니다. 계속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알테오젠 57%의 지지를 받고요. 근데 저도 투표 결과가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게 게시판에서도 해주시는 말씀이 임상 3상 실패하면 하한가 혹은 뭐 임상과 관련돼서 어떤 들은 얘기가 있는데 혹은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제약바이오에 워낙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본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 갖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3상이 완료가 되고 신청을 해놨으니까 오케이 사인만 나면 팔면 그렇죠. 되는 거죠?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혹시라도 모를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만한 내용이 없는. 시장에 당장의 이야기가 나온 건 부작용이 압도적으로 적고 이미 이제 임상 3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 이미 실험이 됐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나오는 리스크는 크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품목 허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인데 뭐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러한 실적 반영 기대감까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대감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제약바이오는 지금 게시판에 또 예전에도 저점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진짜 바닥이 맞냐.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의 이 단면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지금이 바닥이겠지 싶어서 사면은 지하실 파고 들어가고 뭐 이런 적들도 있어가지고 신기수 전문가님, 알테오젠은 확실히 좀 바닥 잦았다라고 얘기할 수 저는 이제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실 때는 네.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해도 사실 답이 없잖아요.
답이 있나요? 있어요. 오. 네, 공부하시면 답이 있고. 제가 공부를 대강했나 봐요. 예, 작년에 빠진 이유를 예. 제가 아마 여쭤보면은 아무도 모르실걸요? 작년에 네. 2020년에 차트가 이렇게 확 꺾이는데 네. 그때 보면 분식회계 얘기랑 공매도 얘기. 아니, 작년에도 하반기 때 많이 아, 내려왔거든요. 작년 그 왜 네. 그랬나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먹구사 아, 그것 때문에 빠진 비슷하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모르시기 때문에 비슷하냐. 네, 지금 리스크 아.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이유 없이 그냥 팍 움직이지 않아요. 어. 근데 그 이유 찾는 게 이게 어려워요. 정보가 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 가지고 제약바이오 쪽에는 사실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막 다루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예, 하지만 알면은 제약바이오 쪽 투자가 네. 괜찮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어려운 이유는 섹터 심리가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겠지만은 예, 그래서 뭐 알면은 좀 재미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게시판에도 바이오는 선수분들의 영역인 듯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선수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전문가분들이 분석을 잘 해주시니까 이 이야기 참고하시면 제약바이오 투자도 여러분들도 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8강에 8명의 선수들 분석했고요. 마지막으로 OCI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이 OCI는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OCI요. 네. 지금 많이는 94,000원. 못 드리겠고 네. 1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정도까지만 내다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4강 대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두 분이 합심을 해서 만들어주신 대전 보시면은요, 대진표가 네이버 대 캐리소프트 그리고 맥스트 대 알테오젠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4강의 1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대 캐리소프트 이 두 선수는 신기수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가 동일하게 꼽아주시는 선수여서 어떤 쪽으로 또 선택을 해주실지 더 궁금하네요. 김영일 전문가님, 캐리소프트입니다. 캐리소프트 그리고요. 저는 네이버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 섹터를 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는 따지자면은 지금 이제 성장주의 대장주고 캐리소프트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순환이 돌 수 있는 중소형주의 이제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네. 대장주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저는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환매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순환매 속에서 저는 뭐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여전히 컨텐츠는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캐리소프트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웹툰 쪽을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웹툰 쪽도 이제 같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컨텐츠 쪽이 저는 다음 주 정도에 상당히 좀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컨텐츠 순환매 나오는 가운데 캐리소프트도 같이 이제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이버는 그냥 우리 큰형인데 큰형이니까 그냥 우리 큰형 간기 그냥 참고만 하자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중소형주들의 이러한 이 순환매를 2월 달에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캐리소프트가 조금 더 주가 탄력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깨너머로 김영일 전문가님의 스타일을 파악해 본 바 이렇게 올라가는데 윗골이 달리면은 대체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네. 나오는 그 디데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캐리소프트가 지금 윗골이가 좀 긴데 요거는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그쵸. 제가 사실 이제 최근에 아침 방송을 저번 주였나 캐리소프트 한번 안내를 드리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급등이 나와서 사실 이거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데 섹터를 조금 더 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쪽.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역시나 섹터를 봤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네이버를 골라주신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이유에서죠? 두 종목을 이제 딱 봤는데 네. 캐리소프트를 저보고 이제 하라고 그러면 그냥 단기 매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잡아서 그냥 좀 빠지면 빠지지 이러고 좀 들고 있을 것 같고 일단 속편한 게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종목 고를 때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왜 네이버 골랐을까 보니까 저는 일단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두 개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네. 저는 커트라인이 워낙 차이가 나면은 그러면은 그냥 저는 약간 좀 안정적인 쪽 좀 고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네이버냐 그러면 둘 다 어차피 성장할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고를 수 있지만 네. 네이버냐 캐리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회사를 고른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보다도
네이버라는 회사를 좀 골라준 것 같아요. 제가. 신기수 전문가님 말씀도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비슷한 선수들끼리면은 그 가운데서 좀 비교를 하겠는데 워낙에 네이버와 캐리소프트는 색깔, 덩치, 체급 뭐 여러모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를 또 골라주셨어요. 지금 레드비츠님 네이버가 속편하긴 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이버 웹툰도 한다고 또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캐리소프트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등비등한 대결이 됐을지 유튜브 결과로 저희 다음 대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대 캐리소프트 차이 많이 나네요. 이번에는 네이버 아무래도 네임드 선수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71% 지지로 결승전 진출합니다. 캐리소프트 아쉽게 됐습니다. 가격 전략 김영희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네, 정보점 11,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고 웹툰 하면 또 네이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네이버는 큰형이니까 네. 이제 동생들이 누가 있는지를 보시면 또 2월 달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딱 이 선수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얼마 전에 MBT 얘기하면서 네이버 웹툰 뭐 네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거든요. 네. 이상형 월드컵에서 많은 선수 다루니까 또 여러분들이 VOD 제가 다시 보는 찾아보셔도 웹툰 되고. 종목은 안 그게 아니신 나왔어요.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안 나왔어요. 왜냐면 네. 당시에 MBT의 성적이 그다지 좋진 않았는데 네네. 저희가 또 두루두루 다루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대전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두 번째 라운드는요. 맥스트 대 알테오젠입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오늘의 우승을 조심스럽게 맥스트로 점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과연 알테오젠의 강한 저력이냐, 맥스트 지금 대세 테마, 과연 두 선수의 대결 어떻게 될까요? 골라보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그리고요.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신기수 전문가님의 선택은요? 맥스트 고르겠습니다. 맥스트. 네. 고민하신 이유가 뭐예요? 단기적으로 맥스트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이제 처음에 알테오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네, 알테오젠이 아무래도 뭐 그 모멘텀이 좀 탄탄한 것 같고.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테마들이 좀 강하잖아요. 그쵸. AI 테마도 엄청 강하고 네. 로봇 테마도 생각보다 빨리 가고있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서 욕심이 갑자기 확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네. 맥스트 잡으면은 상한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이제 속에서 꿈틀거림 네네.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맥스트라고 발설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발설을 해버리고 네. 마셨군요. 그 맥스트도 한 가지만 좀 체크하자면은 워낙에 뭐 대장이고 그래서 이쪽 보시는 선수 분들도 많으신데 맥스트가 오늘 음봉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수도 상장 초에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며칠 연속해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이런 선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초대박 슈퍼 루키의 장 초반에 이렇게 시세를 냈던 연상을 갔던 그런 선수여서 또 매물대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던데 맥스트 과연 돌파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XR 기기 쪽이 저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애플의 기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해가지고 뉴스가 중간중간에 계속 쳐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눌릴 때 잡아놓으면 또 한 번씩 올라갈 때 팔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테마주들의 특성상 맥스트가 예전에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한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대장주들에는 수급이 조금 더 몰린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한눈에 보셨더니 맥스트가 한 방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기수 전문가님을 골라주셨고요. 두 분이 조금은 다른 이유로 2라운드 이렇게 또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결승전 진출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대 맥스트입니다. 네,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결이고요. 맥스트가 조금 더 지지도가 높습니다. 55%의 지지를 받으면서 알테오젠이 지금 성적은 좋은데 아쉽게 떨어졌고요. 김영희 전문가님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가격 전략과 함께 그래도 좀 좋게 보시니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알테오젠 차트를 잠깐 보면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뚫어줘야 되는 매물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매물대를 오늘 약간은 돌파 시도를 해주면서 네. 굉장히 좀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47,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지금 42,200원입니다. 전고래 대비 10% 넘게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47,000원 업사이드 10% 정도 보는 가격 설정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4강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결승전 대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컵 어떤 선수가 거머쥐게 될까요? 네이버 대 맥스트.
대세끼리 맞붙습니다. 또 성장주 요즘 꿈틀꿈틀합니다. 네이버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맥스트 두 선수의 대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 결과로 우승자 정해집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저는 역시 네이버가 역시 네이버. 네이버 그리고 저도 네이버입니다. 이번에는 두 분 나란히 네이버를 골라주셨는데요. 김영희 전문가님 네이버를 고르신 이유는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툰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불과 이제 어제 이 웹툰 관련된 좋은 이슈가 나왔고 어떤 거죠? 웹툰이 아니었죠. 웹소설이었죠. 네, 어쨌든 이제 네이버가 웹툰에 대한 이런 이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성장주 매매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됐고 성장주 중엔 가장 큰 형이고 여러모로 많이 유리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넥스트는 아직까지 이 차익 실현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살짝 이제 눌림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이버는 이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네이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수 전문가님은요? 저도 뭐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네이버는 이제 꾸준히 올 한 해 동안은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도 어쩌면은 조금 탄력 있게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넥스트는 기대도 있지만 네. 또 이제 그 테마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에 대한 어떤 우려들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매매가 될 겁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적에 아무래도 뭐 난이도라든가 또 이제 중기적인 어떤 그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도 네이버 쪽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좀 전에 알테오젠하고 맥스트 할 때는 맥스트가 그래도 단기 한 방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알테오젠 대신에 맥스트 골라주셨잖아요. 네. 네이버와 맞붙을 때는 그 논리가 적용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가끔씩 욕심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었군요. 네, 아까 전에 그래서 그랬는데. 잠깐 올라왔다가 가라앉았어요. 네. 네. 이성을 찾아보니 그래도 네이버, 네.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또 네이버를 골라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오늘의 우승자 결정이 됩니다. 네, 6대4. 오늘의 우승은요, 네이버가 차지했습니다. 네. 네이버가 오늘의 우승 선수고요. 이 선수 가격 전략 두 분께 모두 다 한번 들어볼게요. 골라주셔가지고 네이버입니다. 김영희 전문가님은 이 선수 전략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네이버는 일단은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요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22만 5천 원까지는 뭐 그렇게 매물이 없기 때문에 22만 5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만 5천 원. 네. 22만 5천 원이면 사실 업사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단기로 22만 5천 원. 보시면 다음 매물대가 딱 그 구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은 뭐 수익 극대화 아니면 차익 실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님? 네이버 저는 지금 사시면은 네. 좀 들고 계시라는 입장에서 28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전략을 조금은 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뭐 김영희 전문가 같은 경우는 짧게 그때 가서 또 홀딩 의견을 주실 수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네이버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그리고 아쉽게 떨어진 맥스트는 신규수 전문가님 맥스트 가격 전략 주세요. 맥스트요. 네, 맥스트 오늘 한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봉이기는 한데 16,7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스트도 아까 제가 선택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네네. 19,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19,500원. 맥스트도 한 업사이드를 20% 후반 정도는 보고 계신, 10%대 보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19,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 20% 가깝게 좀 수익률 욕심을 내서 이 선수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게시판에서 네이버를 초반부터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이제는 네카오라는 오명을 싣고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도록 저희도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8명의 선수들 자세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 분석해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선수라 하더라도 또 다시 보고 자세히 뜯어보면 매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략 전술 조금 더 탄탄해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장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